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집 안 공기가 숨 막힐 듯 무겁고 거의 견딜 수 없는 순간을요.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고 사랑스러웠던 그의 얼굴이 당신조차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흉측한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순간을, 당신에게 사랑의 말을 속삭이던 목소리가 이제는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비난, 짜증, 차가운 분노의 폭격을 당신에게 퍼붓는 순간을, 그 순간 세상은 단 하나의 지점, 그의 분노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허리케인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죠. 심장은 목구멍 어디쯤에서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은 축축해지며 머릿속은 윙윙거리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거나 반대로 수천 가지 생각의 혼돈으로 뒤덮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걸 어떻게 멈춰야 하지? 그는 왜 저러는 걸까? 이게 과연 끝나기는 할까? 당신은 모든 걸 시도해 봤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게 하려고 맞서 소리쳐 보았지만 그것은 불길을 더욱 키울 뿐이었고, 당신의 집은 승자 없이 두 명의 상처 입은 서로에게서 멀어진 사람들만 남는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당신은 쓰라린 모욕의 눈물을 삼키며 침묵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당신의 고통을 보고 멈추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침묵은 종종 무관심이나 심지어 은밀한 비난으로 받아들여졌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두꺼워졌습니다. 당신은 그의 논리와 상식에 호소하며 모든 것을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당신의 말은 그의 격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갑옷에 부딪혀 벽에 던져진 완두콩처럼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런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영혼에 남은 것은 황폐해진 땅뿐이었고 공허함과 정말 항상 이럴까? 라는 끔찍한 질문만이 남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을 때조차도 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깊고 거의 신성하기까지 한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요. 당신 영혼의 특별한 상태에서 비롯된 단 두 마디 말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파괴적인 물결을 멈추고 그를 당신 곁으로 되돌리고 당신에게는 희망과 진정한 대화의 기회를 선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린 시절 동화 속 마법도 아니고 대중 잡지에 나오는 피상적인 요령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고통스럽게 얻어진 지혜이며 칼 구스타프 융의 심층 심리학에 의해 확인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인간 영혼의 용감한 탐험가였던 윤기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분노란 종종 그림자, 샤도우,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면, 보여지고 받아들여지기를 갈망하는 그림자의 외침이라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남성과 여성 정신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이 두 마디 말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힘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낡고 효과 없는 시나리오들을 버리고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마음을 열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듣게 될 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1부 분노의 용. 왜 깨어나며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으로 그를 먹여 살리는가? 사실을 직시합시다. 남성의 분노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은 의지를 마비시킬 수 있는 원시적이고 거의 동물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근 이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은 종종 모든 남성 안에 잠재된 원형적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보호 대신 파괴를 가져오는 왜곡된 전사, 워리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이든 상상적이든 자신의 권력이 짓밟혀 이제 그 좌절감을 쏟아내는 폐위된 왕, 킹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세당하고 무력하고 굴욕감을 느껴 분노가 잃어버린 힘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시도가 되는 상처 입은 내면의 남성성, 여성의 경우 아니무스, 애니무스, 혹은 그의 남성적 자기, 셀프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이 분노의 바로 핵심에는 종종 그의 그림자, 섀도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자신조차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그의 성격의 그 부분 말입니다. 거기에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열등감, 억압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계기가 이 오래된 상처들을 건드리면 그림자는 병 속의 진이처럼
튀어나오고 그 경로는 맹목적이고 무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도 그 순간에는 자신의 분노의 진정한 원인이 당신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의 과거 깊숙이 묻혀 있는 무언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이 용과 마주했을 때 무엇을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부추기고 그가 갈망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거울 분노, 우리는 공격에 공격으로 대응합니다. 아, 그렇게 나와, 그럼 받아라. 우리 자신의 아니무스, 즉 미성숙하거나 상처 입은 우리의 내면의 남성성이 싸움에 뛰어듭니다. 윤근 여성에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가 독단적이고 호전적이며 논쟁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니무스, 두 명의 격분한 내면의 남성, 이 사랑, 친밀함, 관계의 본질 자체를 잊은 채 치명적인 격투를 벌입니다. 결과는요? 이중 파괴입니다. 희생자의 심연, 우리는 희생자 역할에 빠져듭니다. 눈물, 비난,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불평. 날 이렇게 만든 걸 좀 봐. 이것은 연민과 약점을 통해 통제를 추구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에게 특히 그의 분노가 무력감과 관련이 있다면 당신의 약함을 보는 것은 또 운에 더 큰 짜증을 유발하거나 그가 즉시 공격성을 강화하여 떨쳐버리려 할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융은 그림자의 투사가 종종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자신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로 그 특성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면 그의 과도한 힘의 발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얼음 같은 침묵,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고 모욕과 소외감으로 자신 주위에 벽을 쌓습니다. 이것은 수동적, 공격이며 공개적인 외침만큼이나 파괴적입니다. 이것은 분위기를 중독시키는 느린 독과 같습니다. 윤근 그러한 자기 안으로의 후퇴를 저항의 한 형태로 보았지만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보존하여 미래에 훨씬 더 강력한 폭발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들 뿐인 저항입니다. 지적인 논쟁, 우리는 철통 같은 논리로 그의 잘못을 증명하며 그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융기 가르쳤듯이 분노의 순간에는 의식이 좁아지고 원형적이고 감정적인 힘이 지배력을 장악합니다. 그의 이성적인 부분은 꺼져 있습니다. 당신의 논리적인 주장은 그에게 공허한 소리일 뿐이며 그가 이해받지 못하고 그의 감정을 듣지 못한다는 느낌을 강화할 뿐입니다. 이러한 각 반응은 막다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추는 춤과 같아서 매 잘못된 걸음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멈춰야 합니다. 멈추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2부, 고요한 안식처, 폭풍 앞에서 여성적 상태의 연금술. 제가 곧 말씀드릴 그 두 마디 말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열쇠이지만 이 열쇠는 올바른 자물쇠에 삽입되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자물쇠는 당신의 내면 상태입니다. 융근 남성이 의미와 구조의 원리인 로고스와 더 관련이 있는 반면 여성은 연결성, 관계의 원리인 에롯의 함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비논리적이고 남성이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무게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에서는 바로 여성이 에로스와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깊은 직관을 통해 혼돈을 조화로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그녀 자신이 이 고요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어떠해야 할까요? 1. 자기 셀프의 여왕. 융근 자기 셀프를 중심 원형, 즉 온전함과 충만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자기와 접촉하고 있는 여성은 부서지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뿌리를 가진 고대 나무와 같습니다. 분노의 바람이 그녀의 가지를 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녀를 부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의 감정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며 그의 폭풍이 자신을 삼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는 일을 증언하지만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융기 개성화, individuation라고 불렀던, 즉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라는 엄청난 내면의 작업, 길을 요구합니다. 2. 그림자와의 두려움 없는 마주함.
자신의 것과 그의 것, 자신의 그림자, 자신의 두려움, 분노, 질투, 시기심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녀는 그림자가 괴물이 아니라 단지 거부되고 이해받지 못한 영혼의 일부이며 빛과 인정을 갈망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그의 용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자신의 용들을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없음은 감정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지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성숙한 아니마, 아니마의 지혜, 그리고 그의 아니무스, 아니무스에 대한 이해. 윤에 따르면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적 영혼입니다. 남성이 분노할 때 그의 아니마는 종종 상처 입거나 억압되거나 반대로 비이성적인 감정의 형태로 통제 불가능하게 나타납니다. 자신의 여성적 본질, 원한다면 내면의 여신. 이 깨어나고 조화로운 성숙한 여성은 직관적으로 이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항상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종종 그의 고통받는 아니마, 어떤 내면적 갈등을 다루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의 외침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깊이 봅니다. 신성한 삼중주, 평온, 공감, 그리고 확고한 경계. 이것은 그녀의 힘을 지탱하는 세 기둥입니다. 평온, 얼음 같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의 혼돈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깊은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이것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능력과 같습니다. 공감, 분노 뒤에 있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온기입니다. 경계. 그가 어디서 끝나고 그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그의 감정은 그의 감정이고 그녀의 감정은 그녀의 감정이라는 이해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의 말을 듣고 있지만 나 자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단호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진정한 존중 없이는 불가능한 자기 존중입니다. 이 상태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 명상, 자기 성찰, 어쩌면 심리학자와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감정의 납을 이해와 친밀함의 금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여성 연금술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내면의 균형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바로 그 말들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때 속임수가 아니라 치유의 마법처럼 들릴 말들입니다. 제3부, 어둠을 흩뜨리는 두 마디 말.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폭풍이 한창입니다. 당신은 깊은 숨을 쉬고 내면의 고요함, 당신의 중심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은 비난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깊고 거의 모성적인 연민으로, 그러나 자신의 왕국이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여왕의 힘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당신은 이 두 마디 말을 합니다. 듣고 있어요. 너무 단순해 보이나요? 단 두 마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융 심리학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1. 상대방 현실의 인정, 분노의 순간에 남성은 종종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고 이해받지 못하며 마치 허공에 외치는 것처럼 느낍니다. 듣고 있어요 라는 말은 즉시 이 고립의 벽을 허뭅니다. 이 말은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경험, 당신의 감정은 내게 현실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의 존재 권리를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윤은 주관적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이 바로 그의 진실입니다. 그의 순간의 진실을 인정함으로써 당신은 반드시 그의 사건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 그의 경험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그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은 열린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 같습니다. 그림자 섀도우의 무장해제, 분노로 나타나는 그림자는 싸움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공격받거나 무시당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에 익숙합니다.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듣고 있어요
그 발판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그림자가 준비한 반응이 아닙니다. 마치 격분한 짐승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공격성의 부재에 놀라 잠시 얼어붙는 것과 같습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는 통합, 즉 의식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당신의 말은 더 이상 파괴적이지 않아도 주목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4. 로고스, 에로고스에서 에로스, 에로스로의 전환. 분노한 남성은 종종 자신의 로고스에 갇혀 자신의 경로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죄인을 찾고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정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에로스의 공간, 연결과 감각에서 나오는 당신의 말은 그의 막힌 논리를 우회하여 그의 마음, 그의 감정 중심에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당신은 그의 주장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에 반응합니다. 이것이 윤기 더 깊은 비언어적 수준에서의 영혼의 만남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D. 투사사슬의 단절. 분노는 종종 투사입니다. 남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나쁜 어머니, 비판적인 아버지, 불공정한 상사 또는 자신의 거부된 성격 부분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투사에 당신의 반대 투사에 그를 반대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단지 이 거미줄에 얽힐 뿐입니다.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으로 남아있고 그의 투사를 위한 스크린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치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여기 있고 이것을 증언하지만 당신의 오래된 규칙에 따라 이 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나는 정말 누구에게 화가 난 걸까? 라는 깨달음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테메노스um 테메노. 신성한 공간의 창조, 융 심리학에서 테메노스는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보호받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존재감으로 뒷받침되는 당신의 말은 혼돈 가운데 그러한 테메노스를 만듭니다. 이것은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서는 당신의 감정, 가장 어두운 감정조차도 이 비난 없이 표현되고 들려질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은 갑옷을 벗을 수 있다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공간에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9. 그의 긍정적 아니마, 활성화. 만약 분노가 그의 상처 입은 부정적인 아니마, 비이성적인 감정, 변덕스러움의 발현이라면 당신의 평온하고 수용적인 듣고 있어요는 그의 긍정적인 아니마, 공감, 연결, 직관적 이해 능력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그의 영혼의 이 더 좋고 더 성숙한 부분을 반응하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뉘앙스의 예술. 이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요소가 중요한 교향곡입니다. 목소리, 떨림 없이, 날카로움 없이, 비꼬임 없이 평온하고 고른 목소리. 아마도 평소보다 약간 낮게 그가 귀 기울이도록 시선, 직접적이지만 부드러운 시선, 꿰뚫어 보거나 두려워하는 시선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보고 있고 두렵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시선. 몸, 개방적이지만 자신감 있는 자세.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지 않습니다. 어깨는 펴지만 긴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도가 부딪혀 부서지는 바위이지만 부드러운 연민의 이끼로 덮인 바위입니다. 멈춤. 그가 또 한 차례 분노를 쏟아낸 후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세요. 이 멈춤은 당신이 단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극적인 결말. 상상해 보세요. 그는 분노의 절정에 있고 그의 세상은 그의 고통과 그 고통이 향하는 대상만이 있는 터널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했던 저항, 두려움 또는 방역 대신 그는 이 조용하지만 강한 듣고 있어요를 듣습니다. 순간적인 당황, 마치 평지에서 발을 헛디딘 것과 같습니다. 그의 익숙한 시나리오가 고장납니다. 잠시 그의 내면의 컴퓨터가 이 예기치 않은 정보를 처리하려다 멈춥니다. 긴장 완화, 마치 부풀었던 풍선에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가 그토록 격렬하게 쌓아 올렸던 방어적인 갑옷이 불필요해집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괴롭다는 것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말을 들어주었으니까요. 깨달음의 섬광. 그의 분노의 벽에 생긴 이 틈새로 첫 번째 깨달음의 빛이 비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지? 이것은 순간적인 통찰일 수 있지만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인 감사와 안도감, 그런 취약한 순간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가 즉시 그것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즉시 천사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계속 말할 수 있지만 말투는 아마도 바뀔 것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잦아들기 시작하고 아마도 괴로움, 모욕감, 피로감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다른 수준, 접촉이 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제4부, 잠잠해진 후 얻은 평화를 잃지 않고 다음은 무엇인가 듣고 있어요 는 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폭풍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침묵으로 함께하기의 기술. 당신의 말 후에 아마도 침묵이 흐를 것입니다. 그 침묵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그가 들은 것을 소화하도록 허용하세요. 당신의 침묵하고 공감하는 존재감은 지금 어떤 말보다 중요합니다. 그가 필요하다면 끝까지 말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단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기. 첫 번째 물결이 가라앉고 그가 더 조리 있게 말하기 시작하면 주의 깊게 들으면서 그의 실제 감정과 필요를 분노로 인한 왜곡과 분리하려고 노력하세요. 윤근 가장 비이성적인 표현에서도 의미를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그의 비난 뒤에는 두려움, 불안감 또는 인정이나 사랑에 대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3. 사랑으로 경계 유지하기. 만약 그가 조금 진정된 후에도 여전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선을 넘는다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경계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우 속상하다는 것을 듣고 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윤기 성숙한 인격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4. 문제 해결 서두르지 않기. 여성들은 종종 상황을 즉시 고치려고 달려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성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단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그것을 주세요. 그가 이미 침착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준비된 조언보다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5. 본질적인 대화는 나중에. 폭풍이 가라앉은 직후에 항상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 모두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더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리 둘 다 건설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내일 나중에 이 문제로 돌아가도록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당신의 역할은 구조자가 아닌 파트너.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의 심리치료사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는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윤근 각 개인에게 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숙한 행동은 그에게 모범이 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극이 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를 위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쌀. 사후, 분석,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이 가라앉은 후 자신을 위해 상황을 분석할 시간을 가지세요. 무엇이 계기가 되었나요? 당신 자신의 반응 중 어떤 것이 건설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나요? 이 갈등에서 그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개성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함께 폭풍을 헤쳐나왔고 분노의 용의 눈을 들여다보았으며 저는 우리가 단지 두 개의 마법의 단어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인간 영혼의 심층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변화시키는 열쇠를 얻었기를 바랍니다. 듣고 있어요.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의 힘, 당신의 지혜, 빛 속에서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의 구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해의 시면 위에 놓는 다리이며 분노에 휩싸인 당신의 남자가 자신과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다리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 진정한 조화는 갈등을 피하는 데서가 아니라 인식과 연민으로 무장하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태어난다는 지식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그림자가 적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그것을 통합한다면 우리 힘의 수호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개성화의 길, 자신의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중심 잡힌 사랑하는 나의 깊은 곳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지 격분한 남자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자가 됩니다. 당신은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그를 에로스와 로고스의 춤으로 초대하며 그곳에서 힘과 취약성,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용기, 인내, 끊임없는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좌절도 있을 것이고 절망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폭풍에 맞서 응답하는 폭풍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의 조용한 힘과 이 두 개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어로 마주하는 데 성공할 때마다 당신은 더 깊고 진정성 있고 치유된 관계로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분노의 드라마가 점차 이해의 지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이 전쟁터가 아니라 사랑과 수용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의 빛, 당신의 융적인 자기 셀프가 너무 밝게 빛나서 어떤 어둠도 흩뜨리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안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성장과 사랑의 심화 지점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다. 만약 융의 지혜 깊은 곳으로의 이 여행이 당신의 영혼을 건드렸다면, 만약 이 지식이 당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바꿀 수 있다고 느꼈다면 이 빛을 더 멀리 전하세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세요. 세상에 어둠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의식 있고 온전한 여성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고 조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의 배를 상호 이해의 고요한 항구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